뭐냐면 이 친구가 점심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점심 안 먹을 거예요. 점심 안 먹어요. 네. 안 먹고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하겠어요. 어. 일을 하고 나는 1시간 빨리 퇴근하겠어요. 아, 나는, 이런. 나는 3시 퇴근인데 나는 2시 퇴근하겠어요. 아하. 나는 밥 안 먹잖아요, 일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그걸 설명을 잘 해줬죠. 안녕하세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있는 더 자립이고요. 이자윤 위원님 나오셨고요. 유선 위원님 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들도 에티켓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죠. 직장 예절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런데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도 또 지켜야 될 에티켓이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선배로서 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직원이다라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거 직장 생활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라떼는 말이야 또 이러네. 제가 이제 어떤 장애 관련 단체에서 동료 상담가로 일을 했죠. 시간을 되게 엄수를 했어요. 이제 제 장애를 감안해서 이것 때문에 늦었어요라는 핑계를 대고 싶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켜줘야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출근하는 날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옷차림도 굉장히 막 멋있고 이런 트렌드가 있고 이런 옷은 아니어도 깔끔하고 뭔가 예의 있게 입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약에 장애라는 것 뒤에 숨어버리면 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느리잖아요. 뭐가 안 되잖아요. 내지는 옷 입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시간을 엄수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복 같은 것에 좀 깨끗하고 또 좀 밝고 이렇게 컨셉을 맞춰서 옷차림도 신경을 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복지 일자리에 일했던 정신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동생이. 근데 이제 그 동생과 이제 우리가 사례 상담을 하다가 안타까운 면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점심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 점심 안 먹을 거예요. 점심 안 먹어요. 네. 안 먹고 그 시간에 나는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하고 나는 1시간 빨리 퇴근하겠어요. 나는 3시 퇴근인데 나는 2시 퇴근하겠어요. 아하. 나는 밥 안 먹잖아요, 일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네. 그때 그걸 설명을 잘 해줬죠. 10시에 출근이고 12시부터 1시까지가 중식 시간인데 그때는 그 시간에 쉬어줘야 한다. 밥을 먹든 아니든 그 시간에 맞춰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7시에 나오고 싶으면 7시에 나와서 그럼 일 다 해놓고 점심시간에 가도 되게? 그렇죠? 이런 설명을 해줘도 처음엔 못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그게 우리가 장애인 스스로가 뭔가 이 사람들은 핑계가 많다던가 또 아니면 못한다던가 역시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주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할 수 없는 것은 서로 인정해야 되지만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해야 된다. 직장 생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장애라는 이유를 앞에다 들이대고 그걸 핑계로 그냥 장애인이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하기 싫고 귀찮고 더럽고 그런 것들을 장애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인 것 같은데 스스로 그 에너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어울려보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른 치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비장애인 동료분들이 치우게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던가 그 일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하지 않는 걸까 할 수 없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옆에서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땡땡씨 이거 지금 빨리 화분 저 쓰레받기 가져오세요. 빗자루 가져오세요. 저는 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비닐봉지 가져와서 흙을 담으세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변을 조금 이렇게
환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분의 태도만 보던 다른 비장애인 직장 동료들이 저의 말 한마디와 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태도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긴 해요. 그래서 비장애 그 장애 동료들 그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갑자기 이제 얘기가 좀 엉뚱한 데로 가지만 정말 할 수 없어서일까 하지 않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때때로는 못하는 건데 안 하는 걸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근로자가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난 다 못해. 난 장애가 있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게 팩스 전송한다던가 뭐 워드를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대가 내지는 이 책상이 낮으면 자연스럽게 몇 타가 안 나와요. 집에서는 300타, 400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상이라던가 저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죠. 나의 가장 그 좋은 최선의 어떤 최고 좋은 그렇죠. 그걸 끌어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사회복지 실습할 때도 저 거기 가서 뭐 했냐면 딱풀 칠하고 종이 문서 붙이고 포스켓 찍고 문서 정리하고 이거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건 나밖에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오늘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부심을 좀 스스로 가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휘둘려 가던가 아니면 남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까? 할 수 없는 걸까? 옆에서 바라볼 때도 네, 안 하는 거다. 저건 하기 싫어서 발뺌하는 건데.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푸시를 좀 해서라도 그 능력을 끌어올리고 싶다. 네, 이 능력이 올라가는 건 벼랑 끝에서 밀었을 때 조금씩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자칫 그렇게 하다가 장애인 학대 또는 뭐 내가 이렇게 푸시하는 게 해서 나한테 별로 뜯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걸 혹시 잘못하는 게 이 사람이 불편해하거나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하거나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일단은 지금 사회가 뭐 인식 개선 교육이니 장애 이해니 인권이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시 어떤 기관 감시 체제도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서로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분위기에 있으니 일하실 거잖아요. 일하실 거라면 일하고 싶다면 그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이걸 떠나서 사람 간의 서로 매너 에티켓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전적으로 선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이 직장 생활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간다면 뒤늦게 입사한 뭐 장애인 직원이 아니면 비장애인 직원이 똑같이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봐요. 조직 문화는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예. 이미 있는 조직 문화에 왔을 때 장애인 직원이 들어가면 장애인 직원도 이 조직 문화에 어느 정도 스며들게 스며들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장애인이 들어가면 내가 장애인인데 나한테도 맞춰줘야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저는 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조금 아니 어쩌면 조금 더 많이 입사하면 그 조직 문화는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나한테 좀 맞춰주기를 바라는 이거 안 된다. 나 욕먹겠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그쵸 그건 내는 조직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프리랜서 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조직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은 없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죠. 선임
선임을 잘 그렇죠. 매칭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교육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네. 나가서 이제 비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욕을 먹더라도 얘기하는 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 맞춤형 다양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요. 인프라도 만들고 보조기구도 뭐 해주고 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네 이건 아닐 것 같다. 네. 분명히 이 조직 문화에 흡수해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 태도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단정적으로 있어요. 얘기한다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애 주기별로 실패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좀 이해돼요. 살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다 보면. 그래서 좀 부정적인 태도들이 또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냉소적인 태도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나는 이렇게 했다도 좋긴 한데 그 나이 때 26대 이때 나도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고 경험을 많이 쌓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대화법이나 처세술이나 뭐 어떤 응대나 이런 것들을 이게 체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뭐 TV 보고 유튜브를 보고 뭐 그 뭐죠? 그런 것들을 접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과 대면해서 만나는 그 세계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일단 나와서 친구를 만나야지. 또 자립생활을 해서 자립생활 센터 같은 곳에서 만약에 활동을 한다던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뭐죠? 자조 모임이나 뭐 동호회나 뭐 이런 것들에도 참여를 하고 또 같은 유형의 장애인들끼리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채널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플랫폼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만나면서 체득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칩을 하나 딱 넣어줘가지고 탁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는 게 아니라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비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혼자서 근무하려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장애인 중심으로 된 환경에 예. 장애인이 들어가서 일하는 건 예. 어렵죠. 네. 예.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곳에 가서 일을 예. 하면 조직 문화에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지 열릴 것 같고요. 네. 또한 장애인 중심에 있는 뭐 센터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나만의 이게 선임을 잘 골라서 롤모델링을 삼아서 이렇게 하시면 예 훨씬 더 조직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예, 업무를 잘 해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뭐 좋은 말씀이네요. 네. 네. 그 롤모델, 네. 멘토 맞아. 이런 걸 잘 만나야 된다. 네.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 아까 뭐 종교 생활이라든가 네. 학교 서클이라든가 네. 동아리라든가 네. 장애인 모임이라든가 네. 이런 다양한 경험을 네. 하는 게 왕도가 없다. 칩을 머리에 박는 것처럼 네, 네. 그런 다양한 경험을 누가 한 먼저 번에 다 넣어주지 준비하는 않아요. 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네, 그런 걸 먼저 준비하는 거. 네. 근데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요? 이 장애인에 비해서 적죠? 아니면 비슷해요. 아니면 예. 상대적으로라고 얘기 안 하고 절대적으로 얘기해도 적을 거려? 절대적으로 대체적으로 적죠. 그런 것들이 네. 적다는 거. 네. 나와봐야지 상대평가가 되는 거죠. 나오면 내가 적었었구나. 나 뭐, 거기도 못 가봤는데 나 못 먹어봤는데 이게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비장애인 중심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렇죠. 장애인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 달라요.
그럴 수 네. 있겠네. 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에티켓은 여기 보시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라. 환경에 대한 두려움 없애라. 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취미, 뭐 회식,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트워크망을 활용해라. 말씀하셨는데 인맥들 잘 동원하고 멘토를 만들고. 네. 이게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정답이네요. 중요하죠. 너무 뻔하면서도 뭐 장애 정답 써야네요. 정답을 써. 뭐 하나도 안 짰는데 다 짠 것처럼. 그리고 뭐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협력적 관계, 그다음에 부족한 점 보완 뭐 이런 거 정도 이제 플러스 알파라도 해놓으셨는데 긍정적 사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배가 될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때 장애인이 가져야 될 에티켓, 마음가짐, 예절 이런 것들 한번 약간 꼰대 느낌도 섞여서 얘기를 좀 어쩔 수 없어, 해줬는데 어쩔 수 없어. 저도 이걸 지금 막 중간에서 잡아당기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그 꼰대. 자 그럼 정리해서 너 하나씩만 제일 중요하다고 싶은 거 비장애인들하고 함께 일하려면 야 후배야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자. 정말 정리해 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명확한 자기 표현 그리고 설명. 가령 저는 앞으로 나란히가 안 되고 만세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손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요 업무는 조금 힘이 들고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를 늘 자기 검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약간 객관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을 아 이거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면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들이 부여했던 이 환경들 그대로 답습을 하지 말고 그게 무슨 말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맞아요. 그래서 네, 좋은 말이죠. 해답이 만약에 우리가 옳다면 가지고 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대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장애인 시책 정책 혜택들 뭐 이런 것들 한번 나누기로 했었고 또 하나 하기로 했던 게 당연히 성생. 그렇죠. 성생. 장애인 성생활.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그렇게 또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